유튜브 먹방에 대한 질문입니다. 1년 전 스승님께서 먹방하는 사람들이 주의할 점에 대한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요즘 먹방 유튜버인 찌양에 대한 사건이 이슈화되고 있어 스승님께 다시 질문드립니다. 찌양은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먹방 유튜버입니다. 찌양이 전 남친에게 폭력, 협박, 수입을 갈취당하면서 몸에 멍이 든 채로 유튜버 활동을 해왔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1000만 이상의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어 부러움의 대상인 유튜버가 속으로는 구타와 갈취, 협박에 시달리면서 먹방 영상을 찍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화려한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스승이 이처럼 구독자를 1000만 이상 보유하고 있는 먹방 유튜버가 이런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스승님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먹방을 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1000만 회원이 되다 보니까 광고 수익이라든가 유튜브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제 그걸 직업으로 삼고 계속 식당마다 다니면서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식당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받으면서 내가 볼 때는 그 먹방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먹방 찌양이라는 사람이 그 매니저하고 둘이 이제 내가 볼 때는 깊은 관계인 것 같아요. 매니저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사업을 계약서를 맺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 남자의 폭력이라든가 어떤 노예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참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남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살을 하게 되고 등등의 이런 비극으로 끝난 사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 뉴스를 통해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세한 내막은 제가 뭐 깊이 있게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지금 줄거리는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 찌양이라는 아가씨죠. 예, 찌양이란 분이 그 먹방을 하면서 인기를 얻었어요. 인기를 얻었는데 내가 큰 노력 없이 돈을 벌 때는 30%는 공익적으로 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 때는 괜찮아요. 세금을 내니까 국가에 세금을 내니까 그걸로 액땜이 됩니다. 근데 내가 큰 노력 없이 먹을 것만 실컷 먹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먹을 것만 실컷 먹어가지고 돈을 벌어. 맨날 먹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먹는 재주가 있어서 이걸로 인기를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이건 큰 노력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내가 공익적으로 30%를 좋게 쓰면 탁한 기운이 없어지면서 좋은 인연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르게 인도해요. 그리고 돕는 인연이 오고 그래서 득되게 돈을 벌 수 있고 득되게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먹방 유튜브를 하는 분들 모두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많이 먹는 걸로 인기를 얻고 많이 먹는 걸로 직업을 삼고 많이 먹는 걸로 돈을 벌면은 내가 그 복을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끌어당겨서 한꺼번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0% 복을 짓지 않으면 반드시 소멸작용이 온다. 총량의 법칙이란 말 들어봤죠?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 뭔지 알죠?
이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한 끼에 10인분을 먹고 막 20인분을 먹고 해가지고 많이 먹어치웠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늘이 준 총량이라는 게 있어. 하늘이 준 총량. 하늘이 너에게 준 총량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먹어치우면 그만큼 그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소멸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수명도 사라지고, 그래서 10그릇 20그릇 계속 먹어치워가지고 지금은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내 명을 단축하고 복을 단축하고 모든 면에 단축작용을 한다. 그래서 절대 먹는 걸로 인기몰이를 해서 먹는 걸로 인기몰이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 이것은 별로 득되는 일이 아니에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길게 보면. 어쩌면 지금 총량의 법칙을 다 걷어들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보세요. 적당한 선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행복을 누리고 많은 그 인생을 잘 경험하면서 득되게 오래오래 건강을 지키면서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인기몰이로 돈도 많이 벌고 막 많이 먹고 인기 잔뜩 얻은 다음에 한 10년 있다 추락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끌어당겨서 쓴 다음에 자, 이 사람이 80까지 누려야 되는데 다 그 복을 끌어당겨서 50 안에 다 써버리고 끝나는 거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미련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안다면 절대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총량의 법칙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당겨 쓰는 것을 30%를 나눠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땡겨 쓰는 걸 30%씩 계속 적선하는 데 쓰는 겁니다. 복을 짓는 데 쓴다. 그러면 당겨 쓰고 복을 짓고 당겨 쓰고 복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자, 잘 보세요.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내가 50 안에 그 복을 다 써 먹어 치울 거라면 한 70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내 복은 80까지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많이 먹고 그걸 다 땡겨 써버렸어. 그럼 50 안에 끝나. 그런데 내가 계속 복을 짓고 노력하면 70까지 연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내가 복을 짓지도 못하고 30%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운용을 바르게 못해서 다 걷어 쓰기만 하면 이 에너지는 내가 80까지 써야 될 에너지를 50 전에 다 끌어당겨 쓰고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왜? 하늘은 너한테 먹을 만큼 양식도 주고 먹을 만큼 기운도 주고 먹을 만큼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지나치게 쓸데없이 많이 먹어치워가지고 그걸로 인기를 얻고 돈을 벌어가지고 망령되이 인생을 산다. 욕심으로 산다. 바르게 못 산다. 반드시 미션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이 오고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 말입니다. 저는 자연의 법칙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되기를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그분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방으로 돈을 벌 거라면 득되게 복을 짓는 쪽으로 잘 써라. 그러면 총량 법칙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법문을 듣고 그분들이 바르게 깨우친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이 총량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말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된다. 결과를. 그래서 지금 1,000만, 1,500, 2,000만을 찍으면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에 10억을 벌어도 부러워할 거 없다. 왜 부러워할 게 없느냐? 못 지킨다. 그 방법으로 돈을 1,000억을 벌어도 못 지킨다. 하늘이 그냥 놔두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먹방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원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내가 30%를 계속 환원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30% 환원을 계속 하게 되면 그나마 90%까지 복구가 된다. 100은 복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90%까지 복구가 된다. 여러분들이 쯔양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제가 좀 한 말씀 더 드리면, 쯔양은 본성이 착하고 내가 관상을 보나 그 마음자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나름대로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일도 했을 거라 믿어져요.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지만 그래도 이분은 30% 이상을 하지 않았다. 했다 하더라도 또 두 번째는 기부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지혜롭게 운영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기부하면서도 지혜롭게 운영하는 능력을 갖추면 내가 사기꾼도 안 만나고 악덕업자도 안 만나고 지혜롭게 나를 위해서 돈도 벌고 잘 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질량이 부족하니까 운영을 잘못해. 그리고 일부 기부는 해. 그러니까 이 기부가 득되게 바르게 쓰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들을 내가 볼 때는 못 찾았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일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기부를 하든 선행을 하든 어디에 공익단체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그 절도 있고 질서 있고 바르게 할 때 그게 나한테 득이 되고 돌아오지,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어디에 적선하고 조금 어디에 베풀어주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일부 공덕은 되지만 일부 도움은 되지만 큰 공덕으로 남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내가 베풀더라도 30% 이상을 늘 체계 있게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고 또 내가 바른 의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근데 쯔양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좋은 일도 했지만 바르게 운영법을 찾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른 의식으로 운영도 해야 되고 30% 이상 적선보시도 하고 내가 늘 나누는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또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그 기부를 한다든가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어린이 돕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정말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바르게 노력을 할 때 이 공덕이 커져서 시험지를 막아낼 수가 있다. 또 훗날에 이 공덕이 쌓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겨 쓰는 법칙을 면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쯔양은 일부 착한 마음으로 좋은 일도 하고 적선도 하고 일부는 탁한 기운을 빼내고 있어요. 일부는 탁한 기운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치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질량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이고 있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쯔양이 마음도 착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베풀기도 하고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질서 있게 운영을 못한 책임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어올 때는 큰 군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큰 돈이 들어오면 나갈 큰 군용도 있다. 그래야 탈이 안 나거든. 그래서 큰 돈이 오면 내가 크게 내보낼 곳을 바르게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운영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에게 득이 되고 이런 시험지를 막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찌양이 모든 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작은 데다가 분수에 넘치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설명했는데 에너지는 작은데 분수에 넘치게 에너지가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자기 분수에 안 맞는 에너지가 몰려오니까 운영을 바르게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가. 그리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기운을 잘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적선보시 하더라도 지금 바르게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쯔양 가족이나 쯔양이 제 법문을 듣는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픈 마음, 당신의 아픈 사연 다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운영도 하고 바르게 보시도 하고 바르게 운영을 해 나갈 때 앞으로 시험지를 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먹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냉철하게 바른 답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잣대로 1차원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총량의 법칙이 있고 복의 법칙이 있어요. 주어진 복의 법칙이 있다. 한때 돈을 무조건 분수에 넘치게 번다고 해서 다 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럴 거라면 수백억 번 사람이 부도나지 말아야죠. 수천억 번 사람도 부도나지 말아야죠. 질량이 안 되면 수천억을 벌었다 해도 한순간에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부자가 부도나서 길거리 나앉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몇백억씩 부도가 나가지고 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길거리 나앉는 사람도 있다. 그게 바로 질량 법칙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쯔양이 제 말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바르게 앞으로라도 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